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명리학 제1096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1년 11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1년 10월 2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신축년 무술월 무오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무오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이 11월 6일이고요. 내일 11월 7일이 되면 이제 절기상 입동이 되겠고요. 입동이 되면서 신축년 무술월에서 이제 월은 무술월에서 이제 기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내일 입동 절입 시간이 오후 13시 59분 정도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니까 13시 58분까지는 신축년 무술월이 될 것이고 13시 59분부터는 월이 이제 기해월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축년 무술월은 오늘까지가 마지막이 되겠고요. 내일 되게 되면은 이제 입동이 되면서부터 이제 겨울 해자축월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자, 오늘 명식은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라고 하는 것, 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고요. 천간 10개 중에서 5번째 천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라고 하는 글자를 오행으로 보게 되면은 무라고 하는 것은 토, 즉 흙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토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요. 또 이 무토를 갖다가 음양으로 구분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음토하고 양토로 구분하게 되는데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양토가 됩니다. 자,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라고 하는 것이죠. 기토라고 하는 것은 음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토라고 해서 이제 이거는 음토가 되는데, 같은 땅의 흙의 기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양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과 음의 기질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성향이 다르다. 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약간 좀 동적이고 움직인다는 얘기죠. 동적이고 높다라고 하는 개념, 넓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이게 된다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음이라고 하는 것은 양과 대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양이 높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것이 되는 것이고, 양이 넓다라고 봤을 때 음은 낮은 것이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도 높은 토가 있고 또 넓은 토가 있겠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할 때는 고황토라고 해서 높은 산이라든가 넓은 광야 같은 개념, 넓은 들판은 좀 어감상 좀 작은 개념 같고요. 평원 같은 거 있잖아요. 평야 같은 개념, 이런 것이 무토로서 매우 방대한 그런 개념의 토라고 봤을 때, 내일 공부하게 된 음토라고 하는 것은 작은 개념의 토예요. 그래서 전원토라든가 담장토라고 해서 집 안에 담장 안에 있는 작은 텃밭 같은 개념을 바로 기토라고 합니다. 또 텃밭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큰 개념으로는 과수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뭐 조금 전답 같은 거 있죠. 논답 같은 거, 논이라든가 밭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데, 논밭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큰 개념으로 생각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거 무토하고 기토하고 개념은 여기서 평원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한 1000평, 2000평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한반도 뭐 한 두세 개를 합친 개념의 그 광활한 광야 같은 개념 있죠. 이런 것이 무토인 것이고, 기토 뭐 한 100평, 200평 요 정도는 그냥 텃밭 내지는 아니면 그냥 논밭 정도, 이렇게 작은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무토라고 하는 것은 토 중에서도 건토, 물기가 없는 그런 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건토라고도 하고요. 이건 또 말랐다고 해서 건토 내지는 조토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죠.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가 없는 땅이라고 봤을 때,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땅이라고 해서 습자를 붙여서 습토라고도 하고요. 습리라고도 하죠. 요때 니라고 하는 것은 삼수변이 들어가 있죠. 니라고 하는 것은 진흙 같은 거, 뻘 같은 걸 말해, 물기를 가지고 있는 뻘. 그래서 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인 무토하고 음토인 기토하고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양토는 이러한 특징, 마른 땅에다 굉장히 광활한 광야라든가 높은 산 내지는 아주 방대한 양의 그러한 방대한 양의 토를 의미하고, 이렇게 무토라고 하는 것은 크고 넓기 때문에 그냥 있어서는 되지 않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왕토를 갖다가 소토한다라는 개념, 그 다음에 수가 있어서 내지는 또 화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해주고, 마른 땅이니까 윤토를 하고 그 다음에 병화서 따뜻하게 조우하게 되면은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무토일간이 태어난 월령 술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술월은 이제 기본적으로 마지막이 되는데 내일 11시 59분 이전에는 술월이기 때문에 술월에 대해서 한 번은 더 살펴볼 기회는 있습니다. 자,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신유, 술, 서방이 될 것이고 방향은 서쪽이라고 하는 것이고 신유술 서방은 금이 관장하는 금왕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계절로는 가을이 될 것이고요. 그래서 가을이 되는데 신월 같은 경우는 초가을이 될 것이고 6월 같은 것은 중추라고 해서 금이 가장 왕성한 그런 계절이 될 것이고 지금 술월이라고 하는 것은 가을 중에서도 늦가을이라고 하죠. 모추라고도 하고요. 개추라고도 하고 또 만추라고 또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을이죠. 그 다음에 금방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입동이 되면서 바로 겨울로 넘어가는 그러한 환절기가 되기 때문에 환절기 그래서 기후 자체가 어떻다? 술월은 매우 차갑다. 거의 뭐 월령 입동을 전후로 해서 나눠지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게 특히 오늘 같은 경우 내일이 입동이잖아요. 그러면 기후 자체가 거의 뭐 겨울과 같다라고 생각하셔도 크게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얼음이 딱 얼 정도는 아니다 하더라도 기온이 뭐 0도 이하로 떨어져야 그 얼음이 얼잖아요. 근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도 뭐 영상 1도, 2도 정도 이렇게 오싹한 정도의 기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라고 하는 것은 물기를 가지고 있는 토 내지는 물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토라고 해서 습토하고 건토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술월의 술토 같은 경우 무토도 이제 건토이긴 하지만 술월의 술토 자체도 건토이죠. 건토가 되기 때문에 건토는 마르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월은 기후 자체가 어떻다? 건조하다 차갑고 건조한 그런 특징 즉 기후는 떨어져 있고 매우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러한 차가고 건조한 때 무토라고 하는 토가 태어나게 되면 무토 자체가 월령 술월에 월령을 득해서 태어났기 때문에 일간 무토 자체는 신왕하다라고 볼 수 있지만은 신왕하면 뭐 할 겁니까? 땅은 광활한 그런 땅인데 물기가 없어서 건토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후 자체가 차갑기 때문에 거의 사막화되어 있다. 이런 거를 뭐라 그러죠? 차갑고 건조하고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땅, 황무지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불모지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토라고 하는 것은 식물도 살 수가 있겠고요. 동물도 거기서 살 수가 있겠고 동물이 살고 위해서는 먹을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 먹을 것의 가장 기준은 뭐예요? 풀이죠. 풀을 토끼가 먹을 수도 있고 토끼를 뭐 그 위에 고등한 그런 먹이 사슬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한 토대를 갖고 살게 되는데 풀 한 폭이 살 수 없다라고 하면 초원을 이루지 못하고 숲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러한 숲 속에서 살 수 있는 동물들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이 그러한 개념이고 아마도 가장 삭막한 그러한 토가 바로 술토라고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토라고 하는 것도 한여름에 뜨거운 사막 같은 그런 토이고 마른 땅이지만 술월 같은 경우는 기후 자체가 또 차갑기 때문에 더 불모지로와 같은 그런 토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토라고 하는 것이 술월에 태어나서 토로서의 용도는 뭐예요? 만물이 살 수 있는 터전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마른 이 술월에부터 용도가 있기 위해서는 일단 땅 자체가 물기를 가지고 있어서 땅이 마르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수가 있어서 땅을 갖다가 윤택하게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술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수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제일 좋은 수는 임수라고 하는 것보다는 개수가 있어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는 것이 필요하죠. 또 한 가지 술월의 특징은 뭐예요? 물이 없어서 건조한 것도 건조한 거지만 기후 자체가 겨울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매우 차갑다라고 했죠. 그래서 조후라고 하는 것도 필요한데 조후할 때는 화를 가지고 조후할 때 양화인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병화. 그래서 개수만 있어서는 안 되고 병화 개수를 같이 써야 되는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것 무토라고 하는 것은 내일 공부하게 되는 기토하고는 다르기 때문에 무토는 양토로서 일간 자체가 왕해지게 되면 그냥 놔둬서는 안 되고요. 반드시 간목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소토 내지는 소벽 같은 뜻입니다. 소토해야지만 무토가 울체되지 않고 막히지 않고 큰 숲을 이룰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토는 왕할 때는 가장 먼저 간목이라고 하는 것을 쓰게 되는데 이 간목이 술월의 간목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건조하고
차갑게 되면 간목이 살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간목이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이 있어줘야 되는데, 그 물이라고 하는 것, 말씀드렸던 것처럼 개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간목을 생주해 주고, 그 다음에 이 개수라고 하는 것이 마른 땅을 갖다가 촉촉하게 윤토해 줘야 되겠죠. 병화까지 있었다라고 하면 금상첨화가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개수가 연에 있는 경우에는 무게합, 그러니까 병진이 되는 거니까 아마 여기는 아마 임술 이렇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병화가 올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지로 뭐 5화라든가 이렇게 5화라든가 지지로 4화 정도 이렇게 있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병화, 간목, 개수가 모두 천간에 투출된다라고 하면 가장 좋겠지만, 뭐 사주라고 하는 것이 네 가지가 일간 빼고 세 가지 중에 모두가 이렇게 조합을 이루기가 좀 이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가 투출하고 하나는 지지에 있는 것도 그게 나쁘지 않고, 아니면 대운에서 오는 것도 이렇게 나쁘지 않다라고 보는데, 중요한 건 수월의 무토라고 하는 것은 간목, 개수, 병화 순으로서 배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배합법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무토일간이 술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격국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무토라고 하는 것은 양토가 되고, 그 다음에 월지에 있는 술토도 양토가 되죠. 그래서 양대 양이 되는데,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저거는 비견이라고 해서 비견격이라고 이렇게 놓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무토가 술월에 태어나게 되면 뭐 비견격, 기토가 술월에 태어나면 겁재격 이렇게 보지 마시고 그냥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걸록격은 아닙니다. 솔직히 엄밀히 따지면. 근데 일간이 왕하고 월령을 택했기 때문에 마치 4월에 태어난 무토처럼 일간이 왕하다라고 봐서 걸록격에 준해서 본다. 그래서 일단 월령을 얻었기 때문에 신앙 사주가 되는 것이고요. 기토와는 달리 무토라고 하는 것은 일간이 왕해지게 되면, 먼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목으로 소토해야지만 무토로서의 용도가 나타난다. 쉽게 말하면 무토라고 하는 큰 산 내지는 넓은 광야에 간목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큰 숲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 큰 밀림 내지는 정글을 이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술월은 건조하고 차갑기 때문에 개수로서 무토를 갖다가 윤토하고 병화로서 조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연지를 보게 되면 이렇게 축토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축토라고 하는 것, 술월에 토가 왕한데 다시 토를 보게 되면 일간 자체가 매우 왕해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간에도 이렇게 다시 무토가 투출하게 되면, 이거는 일간이 신왕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극왕하다라고 표현해. 극왕, 지극히 왕하다라고 하는 극왕한 그런 사주가 되는 것이죠. 이런 경우 간목으로서 섣불리 소토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뭐냐면, 원래 목이라고 하는 것이 토를 극하는 역할을 하긴 하지만은 토가 너무 많게 되면 토다 목절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죠. 오히려 관을 갖다가 일간이 너무 왕하게 되면 관을 무시하는 그러한 현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으로서 소토하기보다는 그냥 식상으로서 왕한 일간 토의 기운을 발산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연간에 이렇게 신금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와 있죠. 이 신금이 무토 입장에서 상관이라 하더라도 이 왕토의 기운을 신금 하나로 설기순세하는 것은 조금은 식상이 너무 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지에 오화가 있어서 오술합화죠. 물론 이제 술월이 차갑다라고 해서 화를 봐서 오술합화해서 조훈을 할 수 있지만 물기가 없게 되면 매우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금이라고 하는 것도 물기가 있어야지 되지, 너무 건조하게 되면은 마른 땅이 금을 갖다가 생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죠? 그걸 뭐라고 하죠? 마른 땅은 금을 생하지 못한다. 조토, 생금, 불능이다라고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이 있게 되면 또 무토 입장에서 상관이 다시 생수하게 되면 상관, 생재까지 되어야지만 사주가 좋은 사주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간목을 보기보다는, 원래 무토라고 하는 것은 왕했을 때는 간목을 쓰는 것이 필요하지만은, 오늘 같은 경우는 섣불리 간목을 쓰는 것보다는 오히려 식신상관을 쓰는 것이 더욱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시, 제일 먼저 임자시 이렇게 보게 되면, 안 좋죠, 안 좋죠. 이거 수를 보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뭐냐면, 무토가
일지의 오화를 보는데 이 오화 양인이죠. 무토 입장에서 오화는 양인이 되는데 자수가 있어서 좌우상충하게 되면 양인을 충하게 되죠. 그리고 이 사주가 건조하면서 차갑다고 했는데 이 오화가 있음으로 인해서 차가운 날씨를 따뜻하게 해줄 수 있고요. 또 임수가 자의불을 두고 투출돼서 마른 그런 토를 갖다가 융토해 줄 수도 있는데 좌우충하게 되면 오화도 깨지게 되고 자수도 같이 깨지기 때문에 이렇게 일시로 충일하는 생신은 얻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갑인시 이렇게 되게 되면은 술월에 일지에 오화 있고요. 시지에 인이 있게 되면 인오술 화국을 짓게 됩니다. 이게 늦 가을인 수월이고 곧 겨울로 된다 하더라도 이렇게 인호술 화국을 형성하게 되면 사주가 매우 건조해지고 뜨겁게 됩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이상기후가 일어나 가지고 마치 지금 11월 달이죠. 11월 7일, 11월 이제 6일인데 이상기후가 나타나 가지고 마치 여름처럼 20도, 30도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건조하고 뜨거운, 물론 이제 5월처럼 그렇게 뜨겁진 않다 하더라도 수기가 없는 것이 문제가 되겠고요. 아무리 간목이 인의 뿌리를 두고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수기가 없는 간목은 마른 나무죠. 고목이라고 하죠. 말라서 죽은 나무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되냐면 금수, 특히 수운을 봐서 물이 들어와야지만 토도 윤택해지고 간목도 살아나서 무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소토 소벽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진정사 무엇이 전부 같이 보게 되면은 자, 토가 왕한테 다시 병진정사 무옥이 다 화토가 들어오죠. 그러면 이 또한 매우 건조하고 건조한 하면서 토만 계속 왕이지죠. 신금 하나 가지고 왕퇴 교훈을 설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병진정사 무기미 이걸 뭐라고 하냐면 신왕무의라고 합니다. 일간이 왕한테 의지할 곳이 없는 아주 뭐라 그러냐 진법무민이라고 그래. 이런 사주를 진법무민이라고 해서 조금은 고집도 세고 잘하면 뭐 그냥 그래도 운동선수도 하고 군인 경찰 같은 걸 할 수는 있지만 만약 잘못 빠지면 조폭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주고, 제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가장 좋은 생시로 경신시 정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오술 앞에서 일간도 왕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간이 너무 왕할 때 간목을 쓰기보다는 이렇게 경신, 신유, 금을 봐가지고 왕퇴의 교훈을 설기순세하는 것이 좋은데, 신유시보다 경신시를 더 좋게 보는 것은 신유시는 수가 없지만은 경신시가 됐을 때는 신중에 있는 임수까지 봐서 암장되어 있는 임수지만은 뭐예요? 식상생 제도 할 수 있는 그런 국세가 되기 때문에 오늘 명식 중에서는 경신시가 가장 나은 생시, 그 다음에 신유시 내지는 임자시는 좌우충이 된다 하더라도 개시는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경신, 신유시 내지는 개해시 정도 이렇게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내일 입동 1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